오늘 브리핑들이 이제 굉장히 깁니다. 제가 길다고 미리 말씀드릴 정도니까 많이 길겠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대한애국당 수석 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제113차 최고위원회의 내용입니다. 문재인 씨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경협 자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망언이다. 태극기 세력이 커지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지난 토요일 6만 명가량이 참석하셨습니다. 태극기 집회 사상 최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구호들에는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7일, 28일 2차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문제, 문재인 씨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 경협을 책임지겠다고 한 문제 등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심각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회 예산처에서 남북 경협 자금이 최소 11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조에서 300조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북한이 국제적 질서의 일원으로 나오고 핵을 포기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북한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오히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먼저 경협 자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문재인 씨에게 어느 국민이 몇백 조의 자금을 김정은 세습 왕조 정권에게 지급하라고 권한을 주었습니까? 지난번 4.27 판문점 회담에서 말했던 모든 계획들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 정도의 경제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많은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갑과 을의 관계를 말해왔습니다. 가진 자인 기업주는 다 갑으로 매도를 했고 갑질 횡포로 몰았습니다. 불과 집권 1년 9개월 만에 서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난주 통계에 의하면 최하위 계층 20%의 실질소득이 37%가 줄었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전체 수익의 4분의 1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옳다고 해도 시장의 경제 논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을 배척했습니다. 배척된 정책을 계속 몰아붙이기 때문에 서민은 서민끼리 싸우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취업률은 17년 만에 최악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서 실질 투자, 소비, 물가, 일자리, 부동산, 주식, 외환, 수출 등 9가지 분야에서 빨간불이 다 켜졌습니다. 지금 2.7% 성장을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2% 초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6% 성장을 하지만 전자, IT 분야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6% 수출 중 핵심은 IT입니다. IT 수출을 제외하면 제로 성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정부, 긴축 재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퍼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 고비를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경협 자금을 주겠다고 한 문재인 씨는 망언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3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몇백 조의 돈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한전 영업이익 5조 원 감소, 무능한 문재인 정권. 지난주 또 하나의 대형 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영업이익이 5조 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억 적자를 합니다. 한수원도 적자입니다.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대한민국 전기를 담당하는 공기업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기 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당은 처음부터 원전 폐기를 반대했습니다. 원전 폐기를 하게 되면 전기 요금이 1.5배가 오를 것이라고 진작에 진단하고 발표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이 40년간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수요가 있는 국가들은 대한민국 원전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원전 기술은 대동소이한데 원전 건설 기술이 공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수주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한 금액은 25조 원 정도 됩니다. 원전은 20% 정도가 이익이 남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5조 원 정도가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남습니다. 중동을 비롯하여 유럽 여러 나라들의 원전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원전을 폐기해서 전기요금을 올리게 산업을 막고 원전 산업 기술자들이 해외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보해체 논란, 무능한 정책에 대해 불복종할 것. 문재인 정권이 공주 보를 비롯하여 5개의 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찬반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가뭄과 홍수에 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주위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도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는 반론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믿고 이러한 일을 벌입니까? 보 주변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를 없애면서 수만 개의 관정을 뚫어서 농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상식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한 주만 해도 경제 정책의 피해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무능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국민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유치원 3법, 자본주의 사회 공정 경쟁의 룰을 벗어났다.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좌파 독재 정권은 유치원연합회 원장들을 모두 악인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본인들 말을 듣는 연합회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좌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원장들은 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 경쟁의 룰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벗어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수정당이 할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에서 벗어나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에 대한 비하, 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조치할 것.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 대해 좌파들과 보수파리 정당들은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태극기 부대 상당수는 일장기를 흔들던 사람들의 후예다 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말입니까? 정동영 대표의 부친의 과거 이력을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왼쪽 가슴에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정동영 대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부터 단체 고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에 대해서 비하라든지 왜곡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나 망언을 하면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은 법적 조치를 통해서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관심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가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라고 표현했던 홍익표 의원이 또 망언을 했습니다. 좌파들은 본인의 말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은 장롱 속에 집어넣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0의원이 특별히 2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낮다. 그 이유는 20대가 교육받은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으려도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참사가 벌어지고 젊은이들 희망이 다 꺾였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다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포퓰리즘으로 몇십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돌아올 민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장악해서 모든 청년들을 야한 동영상, 야동 보는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비상식적인 정책으로 인해 20대들이 모두 돌아섰는데 그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교육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주로 전교조에서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잘못을 덮더라도 논리에 맞고 국민 정서에 맞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보며 전부 비웃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5.18 폄훼 시 7년 이하 징역? 여기가 북한 공산당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지난 20일 5.18을 폄훼하는 사람,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악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5.18에 대한 부분은 순수 유공자에 대해 우리도 명예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와 가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5.18 실질 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입니다. 5.18 유공자의 혜택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은 5.18 유공자를 보훈처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 유공자들은 광주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를 광주에서 하고 최종 심의에 대해 보훈처를 거쳐달라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문재인 독재정권 퇴진. 가자 서울역으로. 이번 금요일은 3월 1일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애국지사들, 우리의 선배님들이 일제에 항거하고 무너져버린 우리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해 처절하게 투쟁했던 날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3.1절의 투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항거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100주년에는 그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정권 치하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반미주의자들로 구성된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우리가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반자유주의, 반민주주의, 반시장경제의 횡포, 독선, 오만을 막는 3.1절이 되어야 합니다. 질주하는 좌파의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들 뿐입니다. 국민들만이 폭주하는 좌파 독재 정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3월 1일 오후 1시 서울역으로 모두 모이셔서
문재인 독재 정권의 폭주 열차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제110차 태극기 집회가 오후 1시에 강원도 강릉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9년 2월 25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